고졸 검정고시 국어 고등학교 3학년 16강 검정고시 종합정리 학습 목표 고3 국어 전 영역의 핵심 개념을 최종 정리할 수 있다.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독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빠르게 구별할 수 있다. 실전 시험에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고3 국어 전체 흐름 고3 국어에서는 지금까지 국어의 역사, 중세 국어, 음운과 발음, 맞춤법과 문법, 화법, 작문,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문학종합, 독서, 어휘와 접속어 등을 학습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각의 내용을 따로 외우기보다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영역인지 판단하고 필요한 개념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문제 유형 파악, 핵심 개념 적용, 근거 확인, 정답 선택입니다. 국어의 역사 총정리 국어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전체 흐름은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입니다. 고대 국어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두, 향찰, 구결이 사용되었습니다. 중세국어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습니다. 1443년에 창제되어 1446년에 반포되었습니다. 근대국어 중세국어의 특징이 점차 사라지고 현대국어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현대국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입니다. 핵심 한자 차용은 고대국어, 훈민정음은 중세국어, 현대국어로 변하는 근대국어. 중세국어 총정리 중세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훈민정음, 옛 글자, 이어 적기, 옛 조사와 어휘입니다. 대표적인 옛 글자는 아래아, 반치음, 옛 이응입니다. 또 어엿부다는 오늘날의 예쁘다와 달리 불쌍하다, 가엾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핵심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글자, 표기, 문법, 어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음운과 발음 총정리 음운 변동의 대표적인 유형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물을 곡물, 비음하, 신라를 신라, 유음하, 이를 같이, 국의 음하, 밥을 국밥, 된소리 대기, 솜이불을 솜니불, 첨가, 좋고를 좋고, 축약. 핵심, 음운 문제는 변하기 전 소리와 변한 뒤 소리를 비교합니다. 받침 발음 총정리 받침에서는 대표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개의 소리로 발음됩니다. 예, 박, 옷, 꽃, 앞. 핵심 받침 문제는 글자 모양이 아니라 실제 발음을 판단해야 합니다. 맞춤법 총정리 자주 틀리는 표현을 다시 정리합니다. 되어, 예시, 가도 돼, 가도 되어. 안, 안은 아니, 안은 아니하다. 웬, 웬일, 웬 사람, 왠지. 낫다. 낫다는 좋아지다, 더 좋다. 낫다는 출산하다, 결과를 만들다. 핵심 맞춤법 문제는 말을 다른 형태로 바꾸어 확인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 총정리 조사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예, 학교에 친구가 책을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었습니다. 예, 할 수 있다. 먹을 줄 안다. 갈 것 같다. 아는 바가 없다. 핵심 조사는 붙여쓰기, 의존명사는 띄어쓰기. 문법 요소 총정리 높임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고 피동은 주어가 행동을 당함,
예시 문이 열렸다. 사동은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게 함. 예시 아이를 웃겼다. 부정 안, 못, 뭐뭐지 않다, 뭐뭐지 못하다. 핵심 당하면 비동, 하게 하면 사동. 문장 호응 총정리. 문장은 앞뒤 표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예시 나의 꿈은 의사가 되고 싶다. 바른 표현은 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또는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핵심 특히 주어와 소수어의 호응을 확인합니다. 화법 총정리. 화법 문제에서는 누가 말하는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어떤 상황인가, 무슨 목적인가를 확인합니다. 대화, 경청, 배려, 공감이 중요합니다. 발표에서는 청중, 목적, 자료 활용이 핵심 요소이고, 토의는 공동의 문제 해결, 합의를 이루는 것이 목표, 토론은 찬성과 반대, 주장과 근거가 핵심 요소입니다. 핵심 토의는 함께 해결, 토론은 찬반 주장. 장문 총정리. 글쓰기 과정은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고쳐쓰기입니다. 고쳐쓰기는 첨가, 삭제, 대치, 재구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첨가는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 삭제는 불필요한 내용 제거, 대치는 표현을 변경, 재구성은 순서와 구조를 변경하는 것. 핵심 부족하면 첨가, 불필요하면 삭제, 표현 문제는 대치, 순서 문제는 재구성. 현대시 총정리. 현대시에서는 화자, 상황, 정서, 태도, 표현법을 파악합니다. 화자,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정서에는 그리움, 슬픔, 기쁨, 희망 등의 감정이 있습니다. 태도는 의지적, 체념적, 비판적, 관조적 등의 자세가 있습니다. 핵심 화자, 상황, 정서, 태도, 주제 순서로 봅니다. 시의 표현법 총정리. 직유법,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듯이. 은유법, A는 B이다.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 반복법, 같은 표현의 반복. 대조, 반대되는 대상 제시. 서리법은 질문 형식으로 의미 강조. 반어법은 겉과 속뜻이 반대. 역설법은 겉으로 모순되지만 의미가 성립. 핵심 표현법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했는가까지 생각합니다. 심상과 상징 총정리. 심상은 감각적으로 떠오르는 느낌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이 있습니다. 상징은 구체적인 대상이 더 넓고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시, 봄은 희망 또는 시작, 길은 인생 또는 선택, 빛은 희망 또는 깨달음. 핵심, 상징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작품의 문맥에서 판단합니다. 고전시가 총정리. 고전시가의 대표적인 갈래는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등입니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됩니다. 평시조는 일반적으로 3장, 6구, 45자 안팎의 형식을 가집니다. 대표적인 개념은 안빈낙도, 연군지정, 후렴구, 서리법 등입니다. 핵심 고전 시가는 고전어 해석, 상황, 정서, 주제 순서로 접근합니다. 현대소설 총정리. 소설의 기본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갈등은 내적 갈등, 외적 갈등으로 나뉩니다. 내적 갈등은 인물의 마음속 고민, 외적 갈등은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인물과 자연 사이의 충돌. 핵심은 소설은 인물, 갈등, 사건, 변화, 주제를 중심으로 읽습니다. 소설의 시점 총정리.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가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나가 등장하지만 다른 인물이 중심,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인물의 외부 행동을 중심으로 관찰, 전지적 작가 시점은 여러 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알고 전달. 핵심 시점 문제는 먼저 나가 등장하는가를 확인합니다. 고전소설 총정리. 고전소설에서는 다음 특징이 자주 나타납니다. 선과 악의 대립, 권선징악, 비현실적 사건, 우연한 사건, 고난과 극복, 조력자 등장, 행복한 결말. 하지만 모든 작품이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주제도 신분차별 비판, 부당한 권력 비판, 효와 가족애, 사랑과 절개, 탐욕 비판 등 다양합니다. 핵심, 고전소설의 주제를 무조건 권선징악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수필과 극 총정리. 수필, 글쓴이의 경험, 생각, 느낌, 깨달음을 중심으로 합니다. 극은 대사, 행동, 지시문을 통해 사건을 보여줍니다. 핵심, 수필은 경험과 깨달음, 극은 대사와 행동. 독서의 화제와 주제. 화제, 무엇에 대한 글인가? 주제는 그것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예시, 화제는 스마트폰 사용, 주제는 스마트폰은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핵심, 화제는 대상, 주제는 대상에 대한 중심 생각. 중심 내용 찾기. 문단에는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중심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 세부 내용은 예시, 근거, 부가 설명. 중심 내용을 찾을 때는 반복되는 핵심어, 중심 문장, 결론을 확인합니다. 핵심, 예시는 중심 내용이 아니라 중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내용 일치 문제 총정리. 내용 일치 문제는 오직 지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 표현을 주의합니다. 일부와 모두, 가능하다와 반드시, 증가 대 감소, 원인과 결과, 과거와 현재. 핵심, 선택지의 작은 표현 하나가 정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글의 전개 방식 총정리. 정의는 개념의 뜻을 설명하는 것, 예시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것, 비교는 공통점 설명, 대조는 차이점 설명, 분류는 여러 대상을 기준에 따라 종류로 나누는 것,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구성 요소로 나누는 것, 원인과 결과는 원인과 그 결과를 설명하는 것, 문제와 해결은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 핵심, 비교는 같은 점, 대조는 다른 점, 분류는 여러 대상을 종류로, 분석은 하나를 부분으로. 접속어 총정리. 그리고 또는 또한은 추가의 의미, 그러나, 하지만, 반면은 대조나 전환, 따라서, 그러므로, 그래서는 결과나 결론, 예를 들어는 사례, 즉이나 다시 말해는 부연 설명. 핵심 접속어는 글의 흐름을 알려주는 논리적 표지판입니다. 지시어 총정리. 지시어에는 이것, 그것, 이러한, 그러한, 이처럼 등이 있습니다. 지시어는 앞에서 나온 내용을 대신 가리킵니다. 예시, 운동은 체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인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운동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러한 효과는 체력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핵심, 지시어는 실제 내용으로 바꾸어 넣어서 확인하면 쉽습니다. 추론 총정리. 추론은 글에 직접 나오지 않는 내용을 근거를 통해 알아내는 것입니다. 추론 문제에서는 반드시, 모두, 언제나, 절대로, 완전히와 같은 강한 표현을 특히 주의합니다. 지문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선택지에서 반드시 그렇다라고 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핵심, 추론은 상상이 아니라 근거 있는 판단입니다. 빈칸 추론. 빈칸 문제는 앞뒤 문장을 모두 봐야 합니다. 예시, 운동은 체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빈칸,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중요하다. 앞에서는 운동의 장점, 뒤에서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적절합니다. 핵심 빈칸 문제는 앞, 빈칸, 뒤 전체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어휘 문제 총정리. 어휘에는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길은 실제 도로, 삶의 방향, 진로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어휘 문제는 반드시 앞뒤 문맥 속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실전에서 가장 먼저 볼 것, 문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특히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물은데 옳은 선택지를 고르는 실수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핵심, 문제의 요구에 0표나 밑줄을 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선택지 판단 방법. 선택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부분이 맞더라도 뒷부분이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자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상황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다 에서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맞지만 현재 상황에 완전히 만족한다가 틀리면 전체 선택지는 틀린 것입니다. 핵심 선택지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맞아야 정답입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확실히 틀린 선택지를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 4개의 선택지 중 2개가 확실히 틀렸다면 남은 2개를 비교합니다. 이를 속어법이라고 합니다. 핵심 모르는 문제도 근거 없는 찍기보다 오답을 제거하면서 접근합니다. 문제풀이 시간 관리, 한 문제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면 뒤에 쉬운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쉬운 문제 먼저 해결,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표시, 전체 문제 풀이 후 다시 확인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핵심, 한 문제 때문에 전체 시험을 망치지 않습니다. 검토할 때 확인할 것. 문제를 모두 풀었다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답을 빠뜨린 문제는 없는가? 옳지 않은 것을 반대로 풀지 않았는가? 선택지를 잘못 표시하지 않았는가? 계산이나 해석을 다시 확인할 문제는 없는가? 핵심, 검토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 실수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답 정리. 시험이 끝난 뒤에는 틀린 문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개념 부족, 개념을 몰라서 틀림, 독해 부족,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함, 판단 실수, 선택지를 잘못 비교함, 문제 읽기 실수, 옳지 않은 것을 묻는데 옳은 것을 고름, 시간 부족, 문제를 끝까지 풀지 못함. 핵심 정답만 확인하지 말고 왜 틀렸는지를 기록해야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전 전략. 검정고시 국어 문제를 풀 때는 다음 원칙을 기억합니다. 첫째,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둘째, 문제의 영역을 파악합니다. 셋째, 배운 개념을 적용합니다. 넷째, 반드시 지문이나 작품의 근거를 찾습니다. 다섯째, 선택지의 작은 표현 차이를 확인합니다. 여섯째, 모르는 문제는 소거법을 활용합니다. 일곱째, 마지막에는 실수를 검토합니다. 핵심, 국어 시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감이 아니라 근거로 푸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국어의 역사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국어로 변화해 왔습니다. 훈민정음은 1443년 창제, 1446년 반포되었습니다. 후문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추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맞춤법은 돼, 안, when 등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화법은 상대, 상황, 목적을 확인합니다. 작문은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고쳐쓰기의 과정을 거칩니다. 시는 화자, 상황, 정서, 태도, 표현법을 중심으로 읽습니다.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 갈등, 시점을 중심으로 읽습니다. 수필은 경험과 깨달음, 극은 대사와 행동이 중요합니다. 독서는 화제, 중심 내용, 주제, 전개 방식, 추론을 파악해야 합니다. 내용 일치와 추론 문제는 반드시 지문의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선택지는 전체 내용이 모두 맞아야 정답입니다. 국어 실전의 핵심은 문제 유형 파악, 개념 적용, 근거 확인입니다. 확인 문제 1번 다음 중 국어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훈민정음은 1446년에 창제되었다. 2. 고대 국어에서는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기록하기도 했다. 3. 아래아는 현대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4. 훈민정음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 정답은 2번 고대 국어에서는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기록하기도 했다. 해설 고대 국어에서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이두, 향찰, 구결 등 한자를 활용한 표기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은 1443년 창제, 1446년 반포입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음운 변동의 연결이 옳은 것은 보기 1번 국물, 국물, 비음화 2. 신라, 신라, 국의음화 3. 갓이, 같이, 유음화 4. 좋고, 좋고, 첨가 정답은 1번 국물, 국물, 비음화 해설 국물은 비음화입니다. 신라는 유음화, 같이는 국의음화, 좋고는 축약입니다. 문제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소설의 시점은 작품 속에 나가 등장하며 나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직접 이야기한다. 또한 나 자신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다. 보기 1번 1인칭 주인공 시점, 2번 1인칭 관찰자 시점, 3번 3인칭 관찰자 시점, 4번 전지적 작가 시점. 정답은 1번 1인칭 주인공 시점. 해설 나가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고 자신이 중심 인물이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종합문제 다음 글을 읽고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마트폰은 정보 검색과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해준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용하면 수면 부족과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사용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보기 1번 글쓴이는 스마트폰을 완전히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번 그러나는 앞뒤 내용을 추가하는 역할을 한다. 3. 글의 주제는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습관의 중요성이다. 4.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는 반드시 수면 부족을 겪는다고 말하고 있다. 정답은 3번 글의 주제는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습관의 중요성이다. 해설 그래서는 스마트폰의 장점과 과도한 사용의 문제를 모두 제시한 뒤 사용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 주제는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보기 1번은 글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했고 2번에서 그러나는 추가가 아니라 대조, 전환을 나타냅니다. 4번도 일부 가능성을 모든 사람에게 확대했으므로 틀렸습니다.